자, 식사 잘 하셨어요? 어, 쌤, 거기 20페이지, 20페이지. 시장 실패. 시장 실패라는 건 어떤 건지 우리 쌤들이 잘 아니까 지금 어디 부분하고 있냐면 행정에 있어서의 논점, 주요 논점, 주요 쟁점. 그 중에 시장 실패. 그다음 정부 실패를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주요 쟁점에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행정의 기능 이런 거 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오전에 봤던 건 행정의 기초였죠. 그래서 행정의 정의하고 행정과 경영, 그렇죠? 그다음 행정과 정치, 그다음 행정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발전했는지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간단한 것만 외워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주요 쟁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부분은 최근에 좀 안 나왔다가 2021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알아두시 바라고.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암기법을 지금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진행되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암기 노트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니까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고 맞추는 거나 틀리게 잘 이해 못하고 맞추는 거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 이 시장 실패에 보면 쌤 시장 실패 정의를 물어보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걸 또 틀리게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를 한다. 그다음 시장 만능 조건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 이게 뭔 말이냐면 시장이 우리가 행정은 어떤 사회를 꿈꾼다 그랬어요?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꿈꾼다 그랬죠. 그럴 때 효율적이고 형평성이라는 게 바람직한 사회로 봤을 때 시장은 잘 작동하면 효율성은 추구하는데 형평성은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형평성, 효율성 이 부분이 시장을 통해서 형평성을 추구한 건 상당히 일단 어렵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완전 경쟁 시장이 뭐예요? 우리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용어들을 완벽히 이해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금씩 바꿔서 내는 거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뭐예요? 그냥 정의는 이거예요. 누구도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시장. 그러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렇죠? 이럴 때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우리가 효율성은 어느 정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형평성은 일단 놔두더라도. 그러면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 이루어지고 파레토 최적 이런 말들이 어려우면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조금 이따 파레토 최적은 말 그대로
이 조직을 세상은 한정된 자원이잖아. 그렇죠? 자원이 너무 효율적으로 딱 배분돼서 이 자원을 조금만 더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손해본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배분된 상태가 뭐다? 파레토 체제. 그렇죠? 그 심화 때 다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배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쌤 알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이 안 되면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자, 다시요. 시장이 어떻다? 실패했냐 안 했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다. 근데 형평성은 어차피 시장이 아무리 잘 작동한다 그래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놔두고 효율성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을 추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완전 경쟁 시장이 무너지면 효율성은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바이머와 버닝의 시장 실패 발생 현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쌤 지금 앞에 이야기한 거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이니 파레토 체제이니 이건 그 영어만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정확히 뭐 그래프로 그려서 그런 것까지는 절대 안 물어요.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럴 때 공공재 시장에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왜 실패하냐? 공공재는 왜 실패해요? 아까 시장에 있어서는 자 어떤 게 있다.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이게 만나야 가격이 딱 결정되는 시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시장이 되겠어요? 문제가 있겠죠. 선생님, 공공재는 어떻게 공급될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공급될까? 적게 공급될까? 그럴 때는 선생님 생각하지 말고 가로등 생각해봐. 가로등을 시장에 맡기면 많이 생산돼, 적게 생산돼? 굉장히 적게 생산되겠죠. 공공재라면 자, 그냥 쌤들도 다 알겠지만 그냥 한번 해봅시다. 배제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뭘 배제할 수 없었어? 가로등을. 국방 어때요?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쌤 너무 잘하는 강호동 씨 굉장히 궁금한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분 국방 혜택을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배제하기 위해서 휴전선 위에다 강호동 씨를 올려놨어. 내지 강호동 씨가 마산에 산다 합시다. 여기까지 모든 군대가 강호동 집만 안 지켜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배제 못하죠. 국방 혜택 받는 거. 또 내가 혜택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방 혜택 받는데 지장받지 않죠. 내가 가로등 빌 셌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로등 빌 쓰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이런 게 이제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군대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죠. BTS는 군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실패해서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네요. 그럼 과소 생산되면 적정 생산에서 적어지니까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배분됐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느끼만 일단 이해만 좀 하면 돼요. 그냥. 가로등 좋게 생산될 것이다. 군대 실제로 이 시장에 맡기면 안 갈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200만 원 주니까 가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 공공재, 그다음 외부 효과, 거기 공공재 다음에 외부성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 외부성이 어떤가요? 외부성이. 좋아요. 이게 적정했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몰래 버려도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스님들 피해를 많이 받잖아. 그런 것들을 자기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비용을 많이 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시키면서 과소 생산돼, 과대 생산돼. 이게 적정하지만 훨씬 더 많이 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럼 뭐가 된다? 거기 그래프만 잠깐,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적 외부 효과, 거기 보면 원래 거기 뭡니까? QC라고 되어 있죠. 수량, 밑에가 수량이야. X축이 수량이야. 그쵸? 그러니까 수량이 QC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죠. 근데 이 사람 어디까지 버렸어? Q1까지 버렸죠. 공급을 해버렸죠. 그래서 쌤 보니까 뭐다, 이만큼의 과다 지출을 해버린 거죠. 과다 공급을 한 거예요. 공급.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외부성은 부정적인 것, 방금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냐면 좋은 역할을 했을 때, 그렇죠? 좋은 역할을 했을 때 그만큼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득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돈을 주지 않는 거. 아니, 과수를 하는데 옆에 양봉업자가 들어왔네. 과수원에 과일이 훨씬 더 많이 열리겠죠. 그런다고 해서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한테 돈 지불한 거 봤어요? 그러면 훨씬 더 될 수 있으면 이 어떤 거, 과일업체에서는 돈을 덜 지불하려고 하겠죠. 사회적으로도 더 적게 지급되겠죠. 그걸 보다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선생님, 거기도 마찬가지. 밑에 QC가 뭔데? 사회적으로 적정한 건데 Q1까지만 공급되는 거였어요. 거기 22페이지 나왔는데, 자, 무슨 뜻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뜻인지는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외부성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아무 몫을 안 받았지만 양봉업자에게 보조금 같은 거 주게 되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적정하게 더 생산할 수 있게 되게 만들고, 그다음 만약에 이 오염을 배출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오염 배출하는 사람 과징금 같은 거 물어서 됐으면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많이 배출하면 많이 줄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대표적인 게 거기
피고세. 선생님 지금 느낌만 알아요. 그냥. 그럼 자, A기업이 피고세를 보니까 A기업이 배출해라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급해버렸죠. 과대 공급을. 그렇죠? 원래 이 정도가 적정한데 네. 이 정도가 적정한데 이 정도 배출해버렸죠. 그래서 이만큼의 더 많이 공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쌤 거기 과다 공급량에다가 거기 피고세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T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과징금 같은 거 부과해. 자, 다시 한 번만 외부 효과는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경쟁을 하면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죠? 분명히 환경 오염을 하고 오염물질을 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래 내고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 뭐 한다? 주변에 냈다 하더라도 낸 것보다는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많죠. 그럼 한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고 가서 돈 줍니까? 안 주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공급이 된단 말이야. 그걸 세금으로 하자는 게 피고세. 피고세를 물면 뭐가 되겠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거 왜 유명하냐면 피구라는 사람이 그걸 생각이 된 거야. 이런 세금을 붙이면 줄어들 것이다. 또 하나, 그런데 코즈라는 사람은 이건 정부가 그 밑에 코즈 정리 있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돼. 선생님 누가 피고세를 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피고세를 문 사람은 누구였어요? 피구. 일단 피구가 주장을 했고 정부야 아니면 기업이야. 누가 물자는 거야? 피고세를. 정부가 물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코즈 정리는 정부 개입 안 하더라도 시장이 그대로 놔두더라도 뭐가 된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코즈 정리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를테면 어떤 것만 된다면 자, 쌤 봐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한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 만약에 그럼 저희가 환경에 편하게 살 권한이 있다면 그런 이 소비권을 갖고 있다면 이분이 이제 오염 배출 업체야. 내한테 사서 뭐 한단 말이야. 그만큼 배출하도록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고통받았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돈을 사서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겠어? 그거 재산권만 잘 준다면 국가가 개입 안 해도 되겠잖아. 자기들끼리 해결되겠잖아. 자, 봐봐. 서로 사적인 거야. 쌤은 그냥 피해를 담는 주민이야. 쌤은 그냥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체야. 근데 쌤한테 이 환경오염에 대한 재산권을 줘. 이렇게 배출되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배출될 때마다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배출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얼마를 드릴게요? 이만큼 배출할게요. 얼마를 드릴게요? 이렇게 배출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이 코즈 정리는 그러면 자 이런 말이야. 피고는 어차피 국가가 그 정도 재산을 부과하면 오염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코즈 정리는 국가 낄 필요도 없어. 그냥 재산권만 잘해줘. 그러면 뭐하니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요즘 뭐 탄소세가 건다 어떤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각 국가마다 탄소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 부과해줘서 얼마 정도 이렇게 부과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권을 주고 부과한 기업체한테 부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시 정리해 보면 피고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소 또는 탄소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로 한다면 개인도 할 수 있다가 코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난 이후 공공재인 경우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과소 생산된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 그래서 이 국방도 국가가 맡아야지 삼성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외부성이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외부성과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면 아까 여기서 다시요. 국가는 뭐 같은 걸 강제금, 피구세 같은 거 세금 붙이면 된다. 그렇더니 코지라는 사람이 국가가 나설 필요도 없이 그냥 시장 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이건 시장 실패가 안 될 수도 있다. 재산권만 국가가 정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코지 정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그다음 긍정적일 때는 보조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국가가. 그다음 또 한 번 거기 뭐라고 이야기됐냐면,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자연독점이라는 게 있죠.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하고 자연독점하고는 불완전 경쟁의 특수한 형태야. 다시요. 자연독점은 불완전 경쟁의 특수한 형태야. 자, 불완전 경쟁. 아까 대입되는 게 완전 경쟁이겠죠. 그럼 불완전 경쟁 이야기하면서 자연독점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불완전 경쟁은 사실은 시장이 경쟁 상태로 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규모 경제가 발생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뭐가 됐다면 큰 기업체만 남는 거. 그렇죠? 우리 라면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라면 뭐 웬만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몇 개만 남았어. 서너 개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이 시장은, 자, 한번 우리 선생님 해봅시다. 라면 시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까? 라면을 많이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으면, 또는 라면의 공급이 적어지면, 또 수요의 이야기돼. 적게 사면 떨어지고, 라면 업체가 공급을 많이 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적게 하면. 이렇게 결정되는가요? 라면, 껌, 무슨 시장이든, 신문, 이런 다. 천만에죠. 그렇죠? 어떻게 결정돼? 규모 경제랑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죠. 그래서 희한하게 한 업체에서 200원 올리면 조금 있다 보면 200원 올라가 있죠. 다른 업체도.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뭐 그럴 게 있어. 손해보지 말고 그냥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니까 200원씩 올리자고. 그럼 지난번에 먼저 좀 공격당했으니까 내가 먼저 올려볼게. 진짜로 이게 보통 이제 시장이 혼자 공급한 시장은 독점이라고 그러고 두 개 이상은 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점 시장들 보면 특히 독과점 시장, 독점은 뭐 협상할 것도 없지만 독과점 시장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수요가 공급에서 결정될까?
값해서 200원 올릴 때 갑자기 라면 많이 먹을 때 올려요? 아니죠.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무엇에 결정된다고? 수요와 공급 법칙. 여기서는 그 위의 이유로 결정되는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 근데 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시장에는 나오냐? 규모 경제 때문이다. 또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자, 규모 경제, 기술의 발전. 규모 경제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고 왜 다른 시장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큰 시장에는 큰 시장에 있는 게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신발 공장들이 막 난립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만약에 이 비용을 원 재료를 가져오더라도 대량으로 그냥 한 번에 가져오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데는 뭐 할 때마다 조그마한 걸로 계속 여기가 생산하려면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이거 조그마한 데고 어떻게 가져 어디다 재료를 놔두게요? 그리고 여기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한 번에 딱 해버리니까 비용이 없죠. 아니, 적게 들죠. 그럼 여기는 훨씬 가격을 낮출 수 있겠어, 없겠어?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드니까.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만약에 이 공급업자들이 10번씩 오면 10번에 대한 비용이 만약 10,000원이고 여기는 비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500원에 팔아도 남지만 여기는 500원에 팔면 날라겠죠. 이게 규모 경제랍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시장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량 구매 해버리니까 비용이 적으니까 되게 싸게 팔죠. 근데 전통시장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라 그러면 나 오늘 1,000원에 갖고 왔는데 900원은 못 파는데? 망하게 어떻게 900원에 팔아?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하니까 500원, 600원에 들어오죠. 800원에 팔, 900원에 팔아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게 규모 경제야. 그다음 기술의 발달.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이 점차 발달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미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니. 아주 단순한 거라면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하고 제일 많이 한 게 고깃집 같은 거죠. 별로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간헐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로봇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도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기술이 너무 발달했으면 그건 도저히 자본을 들인다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 과정 몇 개만 형성되겠죠. 시장에 많이 형성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뭐다? 불완전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너무 커서 전력이라든가 전기 공급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기는 너무 힘들죠.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없겠죠. 너무 크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누구나 들어오는 걸 포기해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거. 굳이 이런 규모 이 과정을 안 거쳐서도 독점이 될 수 있는 걸 자연 독점이라고. 근데 이 규모 경제가 대표적인 이건 사실은 기술의 발전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연 독점이 대표적인 그냥 규모 경제의 표상이라고 보면 돼서 어떤 책에는 그냥 자연 독점을 규모 경제 형태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시장이 또한 실패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정부가 비대칭성. 그렇죠? 이를테면 정부 비대칭성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될 수 있겠죠. 자,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는 어떻게 생산했는지 정보를 알지만 소비자는 알아 몰라. 농약을 뿌렸는지 혹시 뭐 집중적으로 어떤 거 유전자 변형을 해서 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콩이고 밖으로 보기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생산자가 어떤 조치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자, 그랬을 때는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개입 안 하면. 정부가 개입 안 한다면 유전자 조작 콩 같은 거 만들어서 해놓고 조사 안 하니까 정부 모르니까 아주 예쁘게 한다든가 또는 수박도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게 뭐다? 시장의 실패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이제 이런 건 외워야 되겠죠. 봐봐요. 시장의 실패는 공공재 때문이다. 외부 효과 때문이다. 그 다음 공의 자연 독점 때문이다. 불완전 경쟁 때문이다. 그 다음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그래서 공외자 불정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공외자 불정. 시장에 누가 있었다? 공자의 외가 공외자가 있었는데 정이 없어서 불정이어서 실패를 했다.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 정부 대응 방식까지 한 표 한번 28페이지 26페이지 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공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공적 유도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야. 보조금. 그렇죠?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 못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규제하는 거. 아까 외부 효과가 일어났을 때 피구세 같은 거 물어놨다고 그랬죠. 그다음 자연 독점이 있을 때 가격 같은 거 마음대로 올리게 해, 못 올리게. 한전 가격 마음대로 올리게 해, 못 올리게. 올리게 했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규제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정보 규제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쭉 놔주면 우리가 공공재일 때는 해결책이 뭐였어? 해결책은 공적 공급이었죠. 그냥 국가가 공급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 보면 자연 독점일 때도 누가 공급하면 좋겠어? 국가가. 그럴 때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한 번만 봐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써서 외워도 돼요. 아주 저랑 유사하게 외우는 채널도 한번 보긴 했는데 1, 2, 3, 4, 5를 붙여놓고 그렇죠? 여기 이제 공급자니까 여기도 공적이니까 여기는 그냥 보조를 해도 되고 여기는 규를 해도 되고 그렇죠? 또는 정을 그대로 해도 되고 그렇죠? 자, 규라고 합시다.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고 외울 때 이런 것들 많이 쓰면 돼요. 여기하고 공적 공급은 1과 3,
그래서 일어나죠. 그 다음 공적 유도는 2와 5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 정부 규제는 전부 다 외부 효과나 자연 독점은 다 규제가 있었었죠. 단 한 가지 언제만 규제가 없었어. 그렇죠. 여기 가로등 세운데 규제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 4, 5. 공예자가 공자의 외갓집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공예자가 정이 없어서 시장에 실패하고 이런 바람 조금 미안한 머리가 조금 그랬어. 그래서 맨날 지나가면 1325라고 이야기해요. 뭐 사자가 빠져서 1325 그러니까 야 뭔가 빠졌다 그랬더니 2, 3, 4, 5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역시 1번은 빠졌죠. 자 그러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왜 시험이 편안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봐봐요. 이걸 외워놓고 자 공예자의 원래 이름이 공육이야. 공육이. 그래서 공육이가 자 어떻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시험장에 오늘 한번 그려보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딱 그려보고 자 다시요.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요? 공예자 불정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공예자 불정했던 공유규 그다음 공유규가 뭐라 한다? 1325 2345 이거 하나 빠졌는데 아이고. 이렇게만 외워두면 1325인데 이렇게만 외워두면 자 문제를 한번 그리고 풀어봅시다. 이거 외우고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거 맞죠? 그렇죠? 자,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죠? 우리가 시장에서는 공평성은 일단 놔두자고 합시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공평성은 달성될 수 없으니까 자 다시요. 좋은 사회는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공평이니까 다시요. 좋은 사회가 효율적이고 공평적인 사회가 형평적인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근데 형평성은 우리가 시장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효율성만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럴 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공공재가 있을 때나 외부성이 있을 때나 그다음 자연 독점이나 불완전 경쟁이나 정부가 비대칭일 때이다. 이렇게 해도 맞겠죠? 두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거 맞죠? 공예자 불정 들어있으니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 현상.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자, 외부성이잖아. 외부적 효과잖아. 그렇죠? 외부적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4번 한번 읽어봐요, 쌤. 시장 실패 원인은 공, 외, 불, 정. 뭐가 빠지긴 했어요. 자연 독점이 빠지긴 했지만 자연 독점은 불완전 경쟁의 특수한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죠?
자, 그다음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맞죠?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 원인은 외부 효과 발생, 시장의 독점, X 비효율성 발생, 심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 X 비효율성은 없잖아. 그쵸? 자, 공해자 불정 없잖아. 그쵸? X 비효율성은 나중에 보겠지만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불경제는 정부 실패의 원인. 자, 외부. 아까 어디 있어? 외부. 외부에는 외부세는 두 가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외부 불경제로 부른다. 자, 그 다음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정보 대응 방식은 공적 규제이다. 자, 한번 봅시다. 외부 독점, 자, 외부 효과, 외자 불정, 정부 규제가 2, 3, 4, 5 맞죠? 이런 거 쓰면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다시 한번요. 제가 이제 봐봐요. 이해를 해서 외부성이 있으니까 규제를 해주면 아까 피구스 같은 거 하는 거 괜찮아. 자연 독점이니까 가격 마음대로 못 오게. 불안정 경쟁 가격 못 오게. 그다음 정부 비대칭성은 그래서 쌤 우리가 생산자 표시해라 그래야 안 해요. 농산물 있을 때 생산자 표시해라 그래야 안 해요. 생산자 표시까지 해서 또는 어디서 나왔는지 다 표시해라 그러잖아. 가격 표시, 이 생산자 표시해야 하잖아. 왜? 정부가 비대칭적이니까. 생산자는 알고 있는데 소비자는 모르니까. 규제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첫 시간이니까 몰라도 하나하나 잘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되느냐? 굳이 1325, 2345까지 써서 외워야 되느냐? 또는 여기 앞자를 따서 외울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는 공공, 여기는 외유교, 그러니까 외부니까 유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려워져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쌤, 자 다시 한 번만요. 이 시험이 나온다. 시장 실패 시험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한 번만 시험장에 오늘 집에 가서 이것만 해봅시다. 이것만은 꼭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공외자 불정, 그렇죠? 그랬을 때 공유교 이렇게 일단 이건 알피를 써놓고 자 1, 3, 2, 5 그렇죠? 2, 3, 4, 5 이렇게 써놓읍시다. 물론 이제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여기가 1, 2, 3, 4, 5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칠까요? 그냥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방금 문제 한번 볼까요? 불안정 경쟁과 정보 비대칭,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성.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성은 정부 규제가 대응 방식이다. 맞죠? 자, 시험장에서 빨리 풀으라고 그랬잖아. 두 번째 불안전 경쟁과 정부 비대칭성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한번 봅시다. 불안전 경쟁과 정부 비대칭성은 무엇을 한다고요? 불안전 경쟁과 이
외부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규제를 하는 거 맞는데 불안전 경쟁할 때는 보조금 줘야 한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론 이 독과점 하고 있는데 거기다 보조금을 줘? 독과점까지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를 수도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고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기 있는 코즈 정리. 코즈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방법. 맞죠, 이건? 그 다음 완전 경쟁이 시장의 독과점체를 변모할 경우 정부는 시장의 결환 활동에 대해 정부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완전 경쟁이 시장의 독과점체를 변모할 경우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 변은 불완전 경쟁이 된다고 그랬죠. 정부 규제로. 맞네. 맞죠? 자, 그 다음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급 시 과소 공급 등으로 정부는 부가금을 부과해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자,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 공급 등으로 사실은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될 수도 있고 과대 공급될 수도 있겠죠.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해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이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틀렸죠. 왜냐하면 자 봐봐요. 외부 경제는 외부 불경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잖아. 이건 외부 불경제라면 여기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과소 생산되는 거 맞고 여기는 과대 생산되는 거 맞죠? 그럼 과대 생산될 때만 뭐예요, 쌤? 보조금, 거기 같이 부가금을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규모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직접 경쟁하거나 가격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자연 독점 3 둘도 맞네. 맞죠? 직접 공급 정부 맞습니다. 그 다음 직접적 규제 활용 사례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세 혹은 배출권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가 직접 규제는 그냥 부가금 내는 거고 강제금이나 부가금 세금 붙이는 거고 간접 규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직접 규제가 아니라 간접 규제다. 그렇죠? 그다음 교정적 조세는 사회 피구세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 양에 대해서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맞죠? 공유제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 관계를 이건 틀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또 잘못됐네. 16번 X고 17번이 O인데 16번이 X고 17번이 O인데 지금 공유주의 비극은 다 알죠? 많이 봤어? 다 알죠? 뭐 맨날 양 나오죠? 양을 여기다 공유주에다가 양을 풀었는데 뭐 할 수 없으니까 경합성은 있어요. 이 양이 많이 먹으면 다른 양은 더 못 먹어요. 근데 배제할 수가 없었죠. 공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누구나 와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 황폐화 돼버리죠. 이 공유주의 비극. 사실은 공유주의 비극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건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 실패해서 정부가 뭐한다? 들어와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럼 정부가 이렇게 누구나 양 못 키우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주를 좀 보존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 실패가 되기도 해요. 한번 잘 봐봐요. 정부 실패.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건 뭣도 된다? 시장 실패도 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정부 실패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세금은 공무원들이 내는 겁니까? 세금은 공무원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내죠. 자기 돈을 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공유주와 같은 거예요. 그럼 관료들은 자기 부서에서 마음대로 뭐 하려고 하겠어? 그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다 쓰려고 하겠죠. 세금을 남기려고 하겠어.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 나중에 보면 세금이 동나버리겠죠. 일종의 그것도 공유주의 비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쌤 봐봐. 아까 뭡니까? 면에 공유해지 불정에 안 넣는 거야. 원래 그럼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넣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 어디 효과만 있는 걸로, 시장 실패 효과만 있는 걸로 오해를 받겠죠. 그래서 이 공유주의 비극은 완벽하게 시장 실패 원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이, 제가 가로등을 예를 들었잖아요. 가로등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유주의 비극을 갖고 예를 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물론 그것도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시장 실패 원인으로만 생각하기 딱 쉽죠. 그래서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는 좀 곤란하고, 아까 같이 완전하게 국방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이 훨씬 더 예를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비극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엇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8번 작은 정부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으로, 작은 정부는 시장 실패됐을 때, 정부 실패됐을 때 나오는 거죠. 큰 정부가 시장 실패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 따라 정부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작은 정부라면 정부 실패니까 작은 정부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좋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잘 안 외워지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시험 얼마 안 남으면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시험에 자꾸 잘 나오고 헷갈리는 문제는 지금부터 말해드리려고. 그래야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지금 말하면 저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공예자 불종인데 걔는 맨날 1325, 2345만 하고 다닌다. 왜 이렇게 외웠더라도, 또는 걔 전화번호가 1325, 2345다. 뭐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어? 자연스럽게 그림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그 문제는 금방 풀겠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윌슨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윌슨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많은 표들은 다 외워버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또 시험에 표를 안 나오더라도 또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떤 걸로 완벽하게 외워버릴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험 다가와서 외워야지. 3개월부터 외워야지. 그때 외우면 이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국사도 정말 뒤엄피 다 외워야 되고. 그러면 막 여기 머릿속에 뭐 뒤집박죽돼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왔어. 그럼 어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박사를 하려거나 학문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진짜 이해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시험이잖아. 그렇죠? 시험이 합격해야 되잖아. 합격이 목표고 합격을 빨리 해야 쌤 최소한 공식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그 공무원 시험이 3천만 원이 든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죠. 법원에서 1차를 잘못 채점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법원에다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보존해주라. 국가 입장에서는 합격 다시 시킬 수가 없다.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였어요? 3천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 벌으니 빨리 합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뿐입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벌겠어요? 이건 들어가는 비용만 그런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 번다. 1년에. 그럼 8천만 원이 날라가요. 뭐 너무 세다 그러면 그냥 3천 합시다. 6천만 원이 날라간다. 그래서 대수쌤 빨리 합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쌤 스터디 같은 거 하시나요? 스터디. 스터디가 조금 안 지치게 하는 맛은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친한 친구끼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끼리는 놀러 가기 좋습니다. 그냥 만나면 잘 안 한다면 딴 말하고 그러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스터디를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건 좋습니다. 스터디를 하되 뭐 행정법 다른 건 하지 말고 행정법 같은 것들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끔 시간 나면 우리 행정법 쓰면 잘 하시면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저도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드리는 부분을 할게요. 기본적인 거 한번 행정학과 관련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 수고하겠습니다.